네, 안녕하세요. 비움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월요일입니다. 네, 8월 7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이선 작가님의 개인전 전시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이선 작가님의 개인전 준비와 더불어서 뱅크아트 페어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어지는 전시 프린트월 비움 전시 준비도 해야 됩니다. 네, 계속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비움갤러리는 NFT 아트 제작과 판매하기 2기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내일 8월 8일 매주 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8회 진행이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문자, 메시지, 스마트 스토어로 참가 신청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프린트월 비움 접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현재 16명의 33작품이 접수 완료되었고요. 아직 문의 중인 분이 있어서 만약에 모두 참가하게 되면은 원래 목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현재는 영상 2점, 콜라보 4점, 사진 액자 2점, 그리고 갤러리 프린트 25점입니다. 프린트 작업은 갤러리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갤러리 액자에 넣어서 진행을 합니다. 네, 갤러리 액자에 어떻게 넣어지느냐면은 이것이 40에 50 갤러리 기본 액자입니다. 네, 여기에 작품 하나를 넣어 보았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작품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이게 40에 40 액자입니다. 네, 40에 40 액자 정방향은 이렇게 작업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작품은 이렇게 60에 60 액자에 넣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갤러리 액자 60에 60 액자인데 이 액자는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한 점씩 제출하신 분이나 아니면 작업이 조금 더 크면은 좋을 것 같다는 작업이면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안에 프린트 내용은 한 50에 50 정도 됩니다. 이렇듯 갤러리 액자를 이용해서 프린트 작업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프린트 비용과 액자 대여 비용 다 포함이고 전시비 다 포함입니다. 참가비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작가님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이번에는 해외에서 신청하신 작가님들도 2분 있는데 문의는 3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참가는 2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해외 작가님들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린트월 비움 전시 기획은 갤러리 전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였고요. 뭐 콜라보 작업도 있고 영상 작업도 있고 해외 거주 작가님들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진행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님들은 뭐 아트 상품이나 작품 소개, 뭐 콜라보 소개, 뭐 상품 소개 등등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한쪽에 공간을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뭐 이 방법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인스타그램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작품을 소장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또 작품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간혹 가다가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서 작품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보관을 잘못해서 버려지는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왜 작품을 보관을 잘못하고 걸어두지 못하는 것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어느 컬렉터의 집을 보면은 한쪽 벽에 작품을 빽빽히 걸어서 전시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관계가 작품을 응원하기도 하고 그 작품의 작가도 응원하고 그런 서로 응원하는 관계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많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전시하고 잘 보관하고 항상 걸어둘 수 없는 것이면은 때가 되면서 이렇게 교체하면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관을 잘못해서 버려지는 작품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도 가슴이 좀 애틋합니다. 네. 아무래도 작품에 대해서는 반려동물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미래 가치나 아니면 투자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거와는 별개겠지만은 집에 걸어놓고 애착을 가지고 바라본다면은 그런 관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왜 이 작품을 내가 사게 되는가 하는 그 이유도 어느 정도는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뻐서 사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디에 둘지, 어디에 두면 어울릴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이쁜 시계를 봤는데 블링블링해서 이뻐서 시계가 이것도 집에 걸어놓거나 아니면 손목시계라면 손목에 차면 이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차보거나 집에 걸어봤더니 그렇게 눈에 안 차는 경우와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거기서 보았을 때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속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동이나 감정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이유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방에 걸어 놓으면 좋겠다든가 거실에 걸어두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선물을 할 거면은 어느 분의 집에 선물하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품을 사는데 신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신중해서 선택을 했다면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나 심리적으로의 그 뿌듯함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가치라는 부분도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냐 그걸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가치를 생각한다면 미래 가치를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앞으로 어떻게 유명해지고 또는 유행을 타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유명한 작품, 지금 다들 알아주는 작업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판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미래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기대감이라고 하면은 뭐 작품의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일 수도 있겠지만은 작품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앞으로의 유행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으려면은 좀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리고 현대 미술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김찬용 도슨트가 쓴 책에서 한 글을 인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애호가로서 미술을 즐긴다는 건 마치 여행을 떠나듯 하나의 정답이 아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경험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것들, 지금 말해지는 것들이 아닌 앞으로 말해질 것들에 미리 예상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작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본다면은 작품이 지루해지지 않고 계속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뭐 작품을 감상하시거나 아니면 작품 소장 계획을 가지신다면은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도 생각해보는 그런 재미, 흥미, 또 거기에서 찾는 즐거움 그런 것도 함께 느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덥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DP 끝나면은 DP 영상도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